네, 안녕하십니까. 쫑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6월 평가원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작년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건데요. 교과 과정이 이제 개편돼서 이제는 뭐 수학, 가형, 나형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어쨌든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좀 교재 6월 평가원 시험 문제지를 다시 정리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제지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기서 다운받아서 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20번 문제는 작년 가형 18번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고 2011년 정도 그쯤에 이제 평가원에서 많이 출제됐던 문제인데 간만에 등장했어요. 문제는 이거 풀어 드릴 건데 보고 뭐 막 연습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좌표 평면 위에다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2x제곱은 우상 향하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는 이렇게 되는 1마일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여기가 x1이고요. 여기를 x2라고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과연 x2가 2분의 1보다 크냐? 여기서 근은 구할 수 없죠. 근은 구할 수 없는데 그 근이 2분의 1보다 크냐라고만 물어봐서 x의 2분의 1을 두 함수에 넣어보면 2의 2분의 1제곱이죠. 이쪽은 마이너스 2의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면 2분의 3인데 이 두 수는 제곱하면 이쪽이 2, 이쪽이 4분의 9니까 오른쪽이 더 크고요. 결국 이쪽이 크죠. 즉 다항식이 더 큰 점이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에 2분의 1에 이렇게 값이 놓여져 있어야 다항식의 값이 더 높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자,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원래 못 구합니다. 우연에 의해서 대입해 보지 않고는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걸 사이값 정리라고 하죠. 네. 자, 두 번째는 y2 빼기 y1이 x2 빼기 x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x2는 2분의 1보다 크다고 했고 x1은 마일보다 크죠. 여기 교점의 좌표가 마일이니까 마일보다 분명히 크죠. 그래서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당연히 크고 0보다는 작아요. 자, 그래프의 대칭성에 위에서 보면 x1이 x2보다 더 멀리 있죠. 원점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y2 빼기 y1 빼기 x2 빼기 x1 빼보려고 합니다. 빼서 양수면 y2 빼기 y1이 크고 음수면 x2 빼기 x1이 크겠죠. 근데 y2는 마이너스 2x2의 제곱 더하기 2, y1은 마이너스 2x1의 제곱 더하기 2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x2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x1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x2 빼기 x1이죠. 소거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2의 x1의 제곱 빼기 x2의 제곱 플러스 x1 빼기 x2고요. 이 녀석이 자체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죠. 자, 더 내서 계산을 해보면 2의 x1 빼기 x2 2x1 더하기 x2 더하기 1인데 이 위에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니까 쟤는 양수죠. 그런데 얘가 음수니까 이 식 전체는 음수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음수라는 건 x2 빼기 x1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자, 마지막 3번은요. x1 더하기 x2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 식에 그대로 지수를 취하면 그대로 y는 이렇게 지수를 취하면 sorry 틀렸습니다. 다른 걸 쓰려다 보니까 그냥 이 한색으로 할게요. 자, 요렇게 지수를 취하면 얘가 1이죠. 요렇게 하면 y1이고요. 요렇게 하면 y2죠. 이쪽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디귿의 식을 그대로 얻었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 하시고요. 여기 있는 이런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들은 사실 여러 가지 기법이 더 많이 있는데 지금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21번 문제는 작년 가형 21번하고 똑같습니다. 수열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AN이 이렇게 됐는데 얘는 식을 정리 좀 해보면 로그 2분의 1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죠. 그래서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가면서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는 A1 더하기 A2 이렇게 더해가면 로그의 결합을 하면 로그는 로그의 덧셈이 진수간의 곱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A1은 2분의 1 로그 2에 3분의 2 곱하기 2죠. 옆에 A2도 생기고 막 할 건데요. 저는 이걸 그냥 간략하게 2분의 1로 묶고 로그 2도 항상 있으니까 놔두고 항상 모든항에 놓여져 있는 2도 그냥 위로 이렇게 뽑아 놓으면 3분의 2, 그 다음 2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즉 여기까지의 상황은 n이 2인 상황인데 그대로 소구하고 나면 남아있는 게 로그 2에 2 되겠죠? 그럼 1인데 앞에 2분의 1까지 계산하면 자연수가 되지 못하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역시 이제 n에다가 3 대입하면 5분의 3이고 위에 2 하나 있고 5분의 4고 2 하나 있고 6분의 5고 또 2가 있고요. 이렇게 가서 이제 소거가 쭉 진행되는데 이 녀석 전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분모가 2의 거듭제곱인 녀석들이 결국은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7분의 6, 8분의 7 여기까지 가보면 즉 n이 6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앞에 2분의 1을 빼고 정리해보면 로그 2에 여기가 2에 6제곱이 있고 2의 3제곱 2까지 계산해보면 2의 4제곱만 남죠. 얘는 4인데 앞에 2분의 1까지 계산을 하면 결국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n이 6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대로 더 쭉 9분의 8 이렇게 진행을 해서 분모가 2의 거듭제곱인 16분의 15까지 쭉 가서 이 상황을 보면 n이 14인 상황이죠. 그러면 로그 2에 지수 2에 전체는 2가 14개 있고요. 얘랑 소거되고 나면 분모는 2의 3제곱이 남죠. 그래서 결국 남은 건 2의 11제곱인데 여기까지는 자연수가 되지만 앞에 2분의 1까지 계산을 하면 자연수가 되지 못하죠. 네, 점점 n에다가 큰 값을 대입하면서 규칙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가서 32분의 31까지 가면 자, n에다가는 30 대입한 거죠. 그러면 로그의 2에 32는 앞에 2 분자의 2랑 소거하면 2의 4제곱이 남고요. 여긴 2의 30제곱이 남으니까 결국은 얘가 2의 26제곱이고 앞에 2분의 1을 포함해도 자연수가 되죠. 답이 됩니다.
n이 30이 답이 되죠. 그러면 더 해볼 수도 있지만, 자, n이 2일 때 안 되고 6일 때 되고 14일 때 안 되고 30일 때 되니까 이 다음 32보다 더 커지는 분모가 64일 때는 안 될 거고 분모가 128일 때는 성립하겠죠. 물론 의심스러우면 끝까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때 n은 126이니까 문제의 정답은 여기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귀납적 규칙성이라고 하죠. 해보면서 규칙을 찾는 문제. 자, 이렇게 해보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이 30번 문제는 나형 30번이었어요. 나형 30번이었는데 먼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 어떻게 그릴 것이냐 하고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게 함수를 이제 구성하는 건데 물어본 게 접선의 기울기 변화율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상수항이 의미를 갖지 않죠. 상수항이 있든 없든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개괄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fx는 마이너스 1에서 볼록이 한 이런 2차 함수라고 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나머지 3차 함수가 이렇게 미분 가능하도록 이렇게 연결됐다고 했어요. 이런 함수가 적당하게 위아래로 y축에 평행이동할 거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x축을 그냥 둬버리려고 해요. 어차피 변화율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y축도 두고 나면 함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쪽 fx는 최고적인 계수 a 음수죠.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원점 지나도록 임의로 그럼 원점 마음대로 지나도 되나요? 아, 네. 변화율이니까 원점 지나도록 그냥 그려도 되겠죠. 한편 gx는 최고적인 계수가 b 원점 지나니까 x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근의 합은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근이 지금 이 함수 전체가 hx라는 녀석이죠. 그럼 여기가 h0이니까 쟤는 x축이 되는 거죠. x축. 그러니 이 말은 hx하고 x축이 만나는 모든 실근의 합은 1이라고 했고 얘는 0이고요. 이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마이너스 2죠.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이 근, 여기 근을 합쳐서 1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근이 3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게다가 gx는 2창의 계수가 0이다. 즉 어떤 bx의 3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꼴이다. 그럼 얘는 y축 위에서 대칭점이 있는 그래프예요. y축의 어느 선상에 대칭점이 있는 그래프니까 지금 제가 만든 함수에서는 원점 대칭인 거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 근이 3이니까 x-3, x 플러스 3 이렇게 임의대로 그냥 놔버렸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y축 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변화율을 구하니까 그냥 임의로 간편하게 놨다.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f0이랑 g0이 같다. 이건 대입해보면 이 위에 게 당연히 성립하고 f'0이랑 g'0이 같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2a가 마이너스 9b가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 나번 조건에 의해서 이제 근만 찾으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상에서 여기가 가장 높은 지점이죠. f-1이 최대값이고요. 여기 3차 함수의 극소인 지점은 이 녀석 미분해서 찾으면 되죠. 자, 미분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거 하나 있어요. 3차 함수는 대칭점을 지나는 3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3차 함수가 형성되어져 있다면 3차 함수가 여기가 대칭점이라면
극점 x좌표랑 절편 x좌표는 1대 루트 3의 비율이다.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알고 있으면 편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 x좌표는 루트 3이므로 미분해서 얻을 수도 있죠. 이거 g 프라임 루트 3이 0이라는 사실을 미분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빼기 g 루트 3이 나번 조건에 3 더하기 4 루트 3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제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빼기 b 3 더하기 루트 3 3 마이너스 틀렸네요. 루트 3 마이너스 3 해서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6 루트 3b는 3 더하기 4 루트 3. 자, 2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12 루트 3b는 6 더하기 8 루트 3. 마이너스 2a는 9b죠. 그렇다면 얘는 3b로 묶어주면 3 더하기 4 루트 3은 2 곱하기 3 더하기 4 루트 3. 자, 이제 계산만 남았습니다. b가 3분의 2죠. b가 3분의 2면은 a는 마3이고요. 됐죠? 결국은 정리해보면 fx는 마3의 x 더하기 제곱 더하기 3. 그 다음에 gx는 3분의 2 x 세제곱 빼기 9x고요. 자, 나머지 f를 미분해서 f 프라임에 마3 대입하는 거하고 g를 미분해서 g 프라임에 4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정답이 얻어지겠습니다. 정답은 38이던데요. 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수원, 수투의 가장 어려운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는 미적분으로 넘어가서 미적분의 세 문제 풀겠습니다. 확률 통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확률 통계는 넘어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두시면 제가 풀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인데요. 첫 번째,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성질이 뭐 있냐면, 어떤 삼각형의 각을 이렇게 2등분 하잖아요. 각을 2등분하고 여기가 A, B, C, D라면 A 대 B는 C 대 D의 비율이다. 즉, 이 전체의 길이를 K라고 한다면 C는 A 더하기 B분의 AK다. 옆에 D는 A 더하기 B분의 BK다. 이렇게 길이들을 예측할 수 있다. 각의 2등분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밖에서 이렇게 할선을 두 개 그으면 길이 A, B, C, D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다. 중3 때 나오는 할선 정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편리하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문제에 적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체에서 이 길이가 3이라고 했고요. 제가 2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길이 A라고 하고 코사인 제이 법칙. 각 A가 3분의 파이라고 문제에서 했죠. 그래서 A제곱은 3제곱 더하기 2제곱 빼기 2, 3, 2, 2분의 1 해서 답이 7 나왔어요. A는 루트 7이죠. 자, 됐죠? 코사인 제법칙 썼고요. 그래서 이 길이를 B라고 부르면 B의 길이는 3 더하기 2분의 3 루트 7이죠. 여기를 C라고 하면 C의 길이는 3 더하기 2분의 2 루트 7이죠. 여기 할선 정리 지금 문제에서 썼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한편, 각의 2등분은 선의 성질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 삼각형에서 할선형 얘랑 3이랑 곱한 건 얘랑 곱합니다. 이거 그냥 써보면 5분의 3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은 요 길이를 D라고 한다면 D 곱하기 3이죠. 그래서 D가 5분의 7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은 여기가 30도예요. 여기도 30도고요. 문제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 대해서 중심각은 여기도 60도고 이쪽도 60도니까 지금 부채꼴이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쪽에다 이대로 잘라서 그대로 갖다가 던져 놓으면 그냥 예쁘게 삼각형 모양이 하나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 길이들도 몇 개 구해놨어요. 얘가 D고 얘가 B죠. 그렇다면 이 각에 대한 사인만 알면 넓이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자, 전체에서 사인 법칙을 써보면 전체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A분의 맞은편의 길이 루트 7은 사인 B1분의 맞은편의 길이 2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썼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코사인 제2 법칙도 쓰고 사인 법칙도 쓰네요. 그래서 사인 B1의 길이는 사인 B1은 길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루트 7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저기 전체의 넓이 첫 번째 항에 주어진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7 5분의 3 루트 7 그리고 사인 루트 7분의 루트 3 해서 50분의 21 루트 3 이렇게 처음 넓이가 얻어졌고요. 자, 이 길이가 5분의 7이면 이 길이는 3에서 5분의 7을 빼니까 5분의 8이죠. 그러면 이 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은 여기에 같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3대 5분의 8이죠. 자, 이 문제 풀려면 닮은 비에 대한 내용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얘는 15대 8이고요. 정리해보면 양변을 제곱해보면 225대 64가 넓이의 비죠. 그래서 문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공비는 225분의 64. 자, 1-r분의 a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225분의 64 그리고 저기 구해놓은 처음 넓이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50분의 21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사인 법칙도 알아야 되고 코사인 제2 법칙도 알아야 되고 여기에 각의 이등분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냥 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극한 활용 문제입니다. 자, 얘는 정말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빼는 게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얘는 이 근방에 작년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비 좀 잠깐 볼까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각이 세타고 한 변의 길이가 a면 얘가 a 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한 변과 사이각을 가지고 다른 변을 표현하는 걸 삼각비라고 저는 보통 불러요. 그렇다면 여기 길이는 사인 세타, 여기는 코사인 세타죠. 하나 더, 직각삼각형에서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고 여기도 직각일 때 A, B, C, D라고 한다면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D 이렇게 닮음의 성질이 하나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이거 넓이로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2분의 1 AC죠. 2분의 1 B 곱하기 D 높이 곱하기 밑변 해도 얻을 수 있으니까 나누고 나누면 비율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자, 되셨죠? 그렇다면 삼각 G 세타는 이쪽 길이 두 개는 당연히 문제에서 1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여기 높이는 여기 닮음의 성질에 의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왜냐면 얘랑 곱한 건 이거랑 여기 높이랑 밑변이랑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니까. 됐죠? 한편 이 도형에서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다면 이 각은 얼마냐면 요 각은 자 도형을 다시 그려보면 A, B, M에서 이 각은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걸 2로 나눈 거죠. 한편 이 길이 DM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아까 구해놓은 사인 세타죠. 그럼 얘가 사인 세타고 그렇다면 이 높이는 여기서 삼각비에 따라서 사인 세타하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곱하면 되죠. 코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저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F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역시 1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하면 식을 거의 다 세웠네요. 자 이제 문제로 가보면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리미트 세타는 0의 오른쪽에서 갔을 때 세타 3제곱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가요? 자 거의 다 됐어요. 리미트 세타는 0 플러스 쪽에서 갔을 때 이 식에서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하나 묶어내면 이 값은 그냥 1이죠. 남아있는 녀석은 세타 제곱분의 코사인 2분의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 교과 과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배각 공식이나 반각 공식 정도까지는 알면 좀 편리해요. 그래서 코사인 2세타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배각 공식이라고 보통 하죠. 그럼 얘가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둘 수 있고 자, 이 부분만 이제 극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세타 제곱분의 대입을 그대로 해주시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2분의 세타 빼기 1에 여기 마이너스가 띵 하고 생깁니다. 여기도 2분의 세타고 자 인수분해를 하면 세타 제곱분의 2 코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남았죠. 자 이런 건 공식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k 세타는 2분의 k제곱을 극한값으로 한다. 공식인데 잘 외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극한값이 8분의 1이죠. 네. 그리고 이 자체는 코사인 0으로 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3으로 가죠. 정답은 1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문제 앞에 2분의 1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6분의 3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번은 가형 30번이었습니다. 변화율의 의미를 엄밀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부분이 제일 해석을 중요한데요. 이 식은 EX를 예를 들면 HX라고 부른다면 이 식 전체가
리미트 h는 0 플러스 쪽에서 갔을 때 절대값의 h분의 f hx 플러스 h 빼기 f hx죠. 그래서 결국 얘는 f 합성 hx를 미분하시오라는 뜻이고, 절대값은 그냥 쳐놓겠습니다. 그럼 얘는 f 프라임 ex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따라 소관에 미분하면 ex ln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절대값까지 이렇게 있고. 자, 이걸 정리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EX를 복잡하니까 T라고 치환해요. EX를 T라고 치환하는데 X가 마오부터 5까지니까 T는 32보다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 식은 F 프라임 T 그리고 T ln E의 절대값인데 이쪽은 어차피 양수니까 여기만 절대값 취해놓고 보기로 할까요? 자, 이 식에서 보시면 h가 0보다 큰 쪽에서 간다는 건 조금 있다가 약간 의미를 갖게 되는데, 보세요. 만약에 t가 여기쯤에 있다면 우미분계수도 0이고 좌미분계수도 0이 되겠죠. 그런데 t가 딱 1에 걸치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우미분계수니까 0인데 t가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죠. 절대값은 2가 되고. 그러니까 t가 1인 곳에서는 조금만 왼쪽으로 가도 우미분계수가 절대값 씌우면 2가 되니까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t가 1인 곳이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따지면 2인 곳도 마찬가지로 값이 달라지죠. 우미분계수는 2의 근방에서 우미분계수는 2인데 조금만 t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우미분계수가 0 되니까 2인 곳도 이 문제의 정답이죠. 그런데 3의 근방에서는 3의 약간 오른쪽에 있으면 우미분계수가 마인데 절대값이면 어차피 2고 3의 왼쪽에 살짝 놓여져 있어도 우미분계수는 2죠. 절대값이면 어차피 둘 다 2로 값이 같죠. 그러니까 3은 연속이 되는 거죠. gx가. 그래서 이 문제는 4답, 5답, 6 빼고 7답, 8답, 3의 배수만 빠지면서 쭉 가는 거죠. 28도 답이고 29도 답인데 30은 안 되죠. 30 안 되고 31까지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30까지 전체가 있었다면 30개인데 3의 배수만 쭉 빠졌으니까 20개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하나 남아서 추가해서 21개. n은 21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A1은 X 값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T 값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X를 T라고 취하는 걸 보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X 값들이 앞에서부터 A1, 2, 3인데 자, 여기에 있는 이 값을 계산해 보라고 했죠. K에 그냥 1 넣어보면 ln 2분의 G A1인데 처음 2의 X가 1 되는 곳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A1이 2X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우미분계수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처음 우미분계수는 딱 1에 정확히 꽂혀진 곳에서 우미분계수는 0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값 전체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K에 2를 대입하면 ln 2분의 G A2고 자, 2의 A2가 2가 되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 식 그대로 끌어와서
F 프라임의 2의 A2,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값이 2고요. ln2는 분모랑 소거 되겠네요. 근데 이 기울기가 2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가 이 GA2분의 ln2분의 GA2가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ln3분의 GA3는 여기죠. 지금 2의 A3가 3 되는 곳이고요. A3 자체는 굳이 구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5미분계수는 0이죠. 그래서 얘도 0이죠. 결국은 한 칸 건너서 하나씩 얘 사라지고 남고 사라지고 남고 이렇게 값이 가는 거고, 자, 하나만 정밀하게 해볼게요. 자, K에 4를 대입하면 ln3분의 GA4죠? 근데 GA4는 F 프라임의 2의 A4 절대값 2의 A4 ln인데 어차피 이 녀석은 네 번째 거니까 5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쪽은 2고 두 번째 이제 남는 건 2 곱하기 5고요. 다음 건 사라지고 2 곱하기 8. 이렇게 값이 쭉 가는 거죠. 어디까지? 2 곱하기 29까지. 이렇게 29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남은 건 이제 등비수열합 계산하면 됩니다. 2로 묶어주면 2 더하기 5 더하기 쭉 진행돼서 29이므로 2 곱하기 등차수열 합공식에 따라 2분의 항수가 10개죠. 첫째 항 2 더하기 29 하니까 나눌 거 나눠주고 310. 그리고 얘랑 쭉 같이 더해주면 정답은 331이죠. 자,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거 한번 시간 정해놓고 깔끔하게 풀어보시고 다음 편에는 2020학년도 문제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